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 업비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앱토스 이름으로 작코인을 입금하며 업비트에서 앱토스로 인식을 해주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봇을 이용을 해서 불특정 계정에게 엄청나게 많이 입금이 되었고, 입금받은 사람들 중에 판 사람들은 업비트에서 전화로 환수 요청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칭 믿을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가짜 돈을 진짜 돈으로 인식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돌았는데요. 대부분 홍보할 때도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져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이번에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보받았던 내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전부터 입금이 가능했고 전후 10시간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입금을 했을 경우 매도도 가능하고 출금도 가능했던 상황이고, 매도했을 경우 정상 거래 자금으로 반영이 되었다. 현재 상황으로 파악하고 매도 혹은 출금한 분들에 한해 연락을 돌리고 있고 환수 조치 진행 중인 상태이다. 입금된 수량만큼 지갑에 보관해 두라는 요청 사항이었고, 국내 타 거래소는 현재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내용을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요. 입출금 내용, 출금 진행 중, 네, APT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입금된 물량 업비트에서 환수 조치 진행 중이다. 그리고 공지사항도 24일 15시 47분 경으로 나왔습니다. 앱토스 원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서 입출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점검이 완료되면 입출금을 재개할 예정이고 서비스 재개 업데이트를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입출금 재개 시점 이후 순차적으로 반환 처리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원래 점검, 네트워크 점검에 예정되지 않았던 점검의 경우 입출금 발생 부분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결국에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고 회원 계정에 반영 처리가 약간은 지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비트 빗썸의 이제 근황 분석도 나돌고 있는데요. 우리는 근본이니까 김치코인 절대 안 한다. 김치코인은 급이 떨어진다. 근데 해외 코인의 미조 코인을 가져와도 인정을 해주는 이번 사태가 이루어졌죠. 빗썸, 우리는 적어도 해킹은 안 당한다. 결국 업비트의 길을 쓰고 깨끗한 척 하려고 김치코인 상장 안 하다가 훨씬 큰 해킹을 당했던 과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도찐 개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나무 주식 5만원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불장일 때 두나무 주식 최고점은 6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예. 지금 두나무 주식이 이것보다 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갖고 엄청 많이 떨어졌다라고만 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지노 베팅과 데이 트레이닝 간에 있는 승률 비율을 한번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은 카지노 도박이 좀 더 승률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점은 여전히 데이 트레이닝에 있는 접근성은 상당히 좋지만 여기에서 돈 벌어가는 역량의 능력치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랑 비슷하죠. 내가 창업을 하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내가 자영업만 하면 그래도 본전치기는 할 거야. 누구나 그럴듯한 생각으로 다 접근을 하지만 마찬가지로 코인 데이 트레이닝으로 만약에 들어왔다고 해도 아무래도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는, 그래도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지만 진짜 마음 먹고 마음 다 잡고 해야 될까 말까 한다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할 거면 진지한 마음으로 해야지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다가 돈 금방 다 잃어요. 그래서 불편한 진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 48,700 역사상 78.6%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으로 도달하지 않고 반감기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대충 78.6% 정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올라갔다가 그 전에 조정이 조금씩은 있었어요. 78.6을 찍고 나서 조정은 좀 있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크게 이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이 조정폭이 상당히 적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대부분 이 피보나치 지표로 알 수 있는 건 78.6을 찍었을 때 조금 더 긍정적인 사이클은 나오겠지만 반면에 불편한 진실은 그 뒤에 또 조정폭이 생각보다 좀 더 깊게 한 번은 나와주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공통사항도 이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주기 가격의 반감기 4개월 전에 도달을 했고 두 번째 사이클은 2개월 전이었고 세 번째 주기는 12개월 전이었다. 다음 반감기가 7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78.6 되돌림 수준 정도가 나오면 좀 먹을 건 있고 데이 트레이닝으로 해도 또 추세 패턴으로 해도 좀 더 먹을 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적당히 먹고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 지표 한번 내용도 한번 준비를 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장기 홀더 물량이 단기 홀더 물량의 4.5배를 기록 중인데 단순하게 4년 주기에 있는 대세 상승장이 이어왔었을 때 마이너스 90%여도 인내심만 가졌으면 수익을 항상 가져다 주었던 시즌이 항상 반복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는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많은 장기 홀딩인 물량이 존재하고 수익 실현을 기다리면서 물려있는 존버 물량이 진짜 스마트 머니들의 매집 물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르게 본다라고 하면 그만큼 덤핑된 물량이 많은 21년보다 더 강한 포모가 동반한 상승장이 와야 소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21년도 때가 가장 많은 통화량이 됐고 레버리지도 제일 많이 디파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물량이 21년도에 있는 갱신될 수 있는 이 최고점을 과연 뚫어줄 거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좀 해보자라는 게 이분의 이 작성자분의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도가 그렇게 좋았던 여러 가지 필살기를 온갖 다 갖다 때려 박아 주었는데 그걸 과연 25년도 때 반감기로 순수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나는 조금은 의심이 된다. 그리고 공급이 아니고 수요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인데요. 저는 좀 반론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래도 장점과 단점 둘 다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좀 아쉬웠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굴회사 반감기 되면 물량 안 나옵니다. 파는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었던 기관들도 상당히 많이 물렸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서든 끄집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요즘 펀드사나 이런 쪽이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 실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돈을 빌려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더 그걸로 좀 꿀 좀 빨아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꿀단지를 요즘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개인 지갑 쪽으로 분포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유통량이 좀 많이 줄었죠. 그럼 유통량이 많이 줄었다는 건 누군가가 그만큼 호가를 많이 적은 돈으로 많이 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정도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전체 개인 지갑으로 다시 거래소로 돌아오는 비중만 별로 없다고 하면 전체 유통량이 매우 적어진 상태에서 적은 돈으로 많은 크게 또 올릴 수 있는 촉도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적당한 올려주는 그 시점에서 또 개미들이 또 붙어주거나 또 누군가가 또 붙어주거나 하면 요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아직은 현 상황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도 얼추는 맞긴 하지만 지금 상황을 저는 좀 보았을 때는 좀 이런 패턴으로 갈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형태는 총 유통량이 매우 적어진 상태니까 이게 적당한 자금 가지고도 충분히 최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간단하잖아요. 1000만 주 주식이 있다고 하면 전체 지분의 1000만 주를 가격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정도에 있는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하는데, 만약에 총 유통량이 예를 들어서 뭐 50만 주, 10만 주밖에 안 된다고 하면 올리기가 편합니다. 네. 당장 호가만 본다라고 해도 한번 볼까요? 말 나온 김에. 네. 호가만 본다라고 해도 지금 비트코인의 이 0.028개 여기 다 합쳐봐야 어차피 0.9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쵸? 그러면 한 개 가지고 지금 호가를 몇 개를 올릴 수가 있습니까? 총 4개 정도를 더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성비적으로 충분히 올릴 수가 있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 좀 걱정이 많다라고 하지만, 저는 뭐 약도 드리고 약간의 우려적인 부분도 같이 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드리고자 두 가지 관점 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 미국 재무부 20년 만에 국채 바이백을 한다. 유동성 공급 플러스 시장 안정주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국채 변동성이 워낙 희석이 될 수 있으니 이걸로 좀 커버를 좀 하겠다 라는 것이고, 이걸 커버를 한다는 건 좀 더 위기적인 가능성이 여전히 노출이 많이 되어져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의 PF 부분 언급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위험하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현물 선물 거래량과 유동성이 감소한다. 23년 3월부터 현재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73% 급격한 감소를 보여주었고, 현물 거래량도 94%나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코인쉐어스, 아까도 이야기했죠. 미국 투자자들을 위한 헤지펀드를 출시를 했다. 그래서 3.3조 원 정도의 유럽 최대 암호화폐 자산관리 회사 중에 코인쉐어스가 이번에 미국 적격 투자자 공개될 헤지펀드 유닛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서 오세요. 저렴한 돈으로 해주고 나중에 제가 다 꿀단지처럼 다 헤쳐먹겠습니다 라는 또 이런 애들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희 어렵지? 여기서 돈을 빌려가. 그리고 나중에 내가 다 꿀단지처럼 다 헤쳐먹을게 라는 쪽이죠. 어떻게 보면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말 그대로 헤지펀드니까 좀 미우나 고우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략적으로 좀 치고 빠지기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헤지펀드 여기에서는 준비를 안 했지만 이번에 이제 트위터에서도 이번에 VC 애들이 이번에 10종의 뭐 코인들 좀 뭐 다채롭게 투자했던 캐피탈 회사들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형태에서도 우리가 이걸로 어떻게 해서든 또 죽을 수 있으니 좀 더 투자를 더 하고 살림 놈 살리고 죽일 놈 죽이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도 이번에 꿀단지 안에 또 하나의 꿀단지가 또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커뮤니티 안에서도 얘기하는 바로는 최근에 이제 상장되는 코인들 시총을 보게 되면 일단 최소 1,000억 원대부터 시작을 하는 코인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만큼 그 돈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위 7개의 토큰 잔금 해제 내용이 있는데 DYDX, ADU, AXL, GT, BICO, 베타, 플로우 정도가 이번에 물량이 좀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SEC 올해 10월 중순에 ETF도 내용이 있죠. 그래도 이제 9월달 좀 다 그래도 좀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10월달 좀 분위기는 좋으니까 또 요거 취소된다고 해도 잠깐 일시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발키리 레버리지 비트코인 선물 ETF 10월 20일 날 출시할 예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